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좀 많이 화가 나요. 얼마 전에도 윤석열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있죠? 그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박수가 터졌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에 압도적인 패배를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도 우리 역사가 우리 역사가 기록할 거라고 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전제는 기술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물론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되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내란이 벌어졌던 나라예요. 내란 12월 3일 헌법을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행위가 있었던 국가인데 누가 누구로 단일화하는 문제가 너무 대서특필되고 언론의 보도량으로 비춰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마치 대선 주자 1위인 마냥 보도되는 작금의 사태. 이거에 분노하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인의 시대에서 대선 주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의 인물 경쟁력을 저는 참 미안한 얘기인데 높이 평가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좋은 평가를 하긴 좀 그렇고 저는 그 이준석이라는 인간에 대한 그런 혐오감 이런 거보다 그런 건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행위가 저는 글쎄 전 충분히 가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노무현을 참배할 자유가 있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만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두의 것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정치를 했는지에 대한 과거와 서사, 이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이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잠깐 보고 갈까요? 이봐 또 이러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아예 재생이 안 돼요, 유튜브가. 이런 모습인데요. 닉네임이 왜 이러지 님이 계시네요. 왜 이러지 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터넷 왜 이러지 했는데 왜 이러지 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브라우저 다른 거 써보세요 하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우리 왜 이러지님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노무현 16주기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1위의 자리를 뺏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어떤 대통령을 존경하냐 물어보시면 저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존경하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가장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게 어떤 정치인이자 그 인간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셔도 되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떠올렸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날까요? 저희같이 일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것과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 권리는 동일하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준석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유권자들이자 지지자였던 사람들은 감히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처럼 노무현이라는 비유를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길을 갔죠. 근데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선거 구도 국면에서 우파 빅텐트를 거부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일단 비유가 맞지 않아요. 비유가 맞지 않다고요. 대전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무현 정신은 모두의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제 이준석을 좋아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했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지자들을 보듬고 그런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인 이준석이 노무현이란 이름을 언급한다는 건 저도 노무현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왜? 노무현이 활용당하는 것 같아서. 노무현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사람이 노무현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야, 네가 뭐 노무현을 위해서 뭘 했는데 너 뭐 그럴 만한 자격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노무현은 우리 국민의 주권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신 분이고 민주주의는 진짜 무엇인가를 알려준 사람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공복이라는 개념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여준 사람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국민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장 가깝게 들여다볼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고요. 그는 부산 출마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남 지역 출마를 통해서 지역 통합을 이뤄내려고 했고 이념 통합을 이뤄내려고 했으며 저희가 공터연설이라는 걸 기억하잖아요. 노무현의 공터연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좀 흐린 사진이지만 같이 볼게요. 이 노무현의 공터연설이라는 게 왜 우리를 울컥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의 눈물샘을 자아내느냐? 에? 그냥 단순히 이준석 후보가 리어카 끌고 비 맞으면서 어디 서울에서 리어카 끌고 비 맞으면서 그 리어카에 탑승해서 소위 자기적이고 기획적으로 리어카를 끌며
비 오는 날 우비를 쓰고 리어카에서 연설한다고 공터 연설을 기시감 있게 느끼게 해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노무현은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회통합, 동서화합, 이념통합, 자신이 직접 바보라 불릴지언정 영남에 내려가서 마이크 붙잡고 연설하면 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영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이라고 노무현을 때리려고 하거나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쳐다보면 욕하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그런 서사가 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의 역사는 늘 기득권과 싸웠고 정치 기득권과 싸웠고 언론 기득권과 싸웠고 검찰 기득권과 싸웠죠. 그러다 그 검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어떤 모멸감 때문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노무현을 죄송한 얘기지만 자격이라기보다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는 정치인이 악용하는 걸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언급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요. 너무 불쾌합니다.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 장면도 뭐 어떻게 봐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뭐 이거 있는 그 자체로 눈물을 흘렸다 정도로 보여줘야 되겠지. 아 그래. 근데 이 눈물의 의미가 정말 우리한테 진짜로 다가오려면 정말 노무현처럼 정치해야 돼요. 노무현처럼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무현처럼 하지 않으면 저 눈물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점을 이 정치인의 진정성에서 평가를 해요. 아무리 대선이 코앞이지만 이거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바? 뭐 잘 모르겠어요. 중도에라도 뭐 소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불쾌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 이런 말씀 주시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실제 이런 장면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은 그 내용만 주저리 얘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기득권 정치, 검찰 기득권, 언론 기득권, 정치 기득권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한 평생의 노력. 그거를 심지어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저는 제가 과거에 제가 쓴 글에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보고 노무현을 떠올린다고 하지만 차마 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노무현이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헤집고 들어올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훌륭하다고 평가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바이나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이 사람의 서사가 구조가 노무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내가 이재명을 보고 노무현을 떠올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담겨있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그 인간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준석 후보가 불쾌하다라는 거죠. 어떤 정치인들도 함부로 내가 노무현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루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인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 차마 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어디가 뿌리입니까? 어디가 뿌리일까요? 보수 정당이 뿌리이고 박근혜 키즈로 정치를 시작한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처럼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한 대 맞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이제 저의 감상평은 이 장면에 대한 감상평은 요 정도로만 하고 저의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의 서사가 있고 노무현은 노무현의 서사가 있고 어제 어느 영상 댓글에 노무현의 시대가 오는데 노무현은 없다.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죠. 근데 한편으론 제가 게시글에 썼던 내용처럼 과연 노무현이 원했던 사람 사는 세상일까요, 지금이? 아쉽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그런 얘기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성과, 가장 권위적이지 않았던, 가장 권위 있었고 가장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이었죠. 가장 권위 있었고 가장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이었죠. 그래서 왜 이준석 후보는 계속 노무현을 언급하는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악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준석 후보가 갖다 쓸 대통령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도 소구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의 이름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면 보수의 뿌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전두환을 존경한다? 노태우를 존경한다? 아니면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승만을 존경한다? 하물며 김영삼처럼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요. 김영삼처럼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노무현을 갖다 쓰는 이유는 지금 40대, 50대에게 가장 뜨겁게 각인된 정치인을 꼽으라면 무조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했을 때 늘 박정희를 꼽았었습니다. 부동의 1위였어요. 김대중도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된 그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모,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옆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 강자에겐 강하게, 약자에겐 약하게. 그 국정 철학이나 비전, 실제 실행에 옮겼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지금의 40, 50, 60에게는 박정희를 뛰어넘는 교과서에서 받거나 혹은 그냥 독재자라고 생각했던 박정희,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포항제철을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그 경제 대통령이나 산업화 시대의 역군을 만들었던 역군들을 생산해냈던 박정희라는 10여 년이 넘는 그 독재를 했던 박정희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누이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거를 뒤바꿔 놓은 사람이 또 노무현이에요. 때문에 그때 2030 제가 20대 때 30대 때 느꼈던 노무현을 40대에도 갖고 있듯이 40, 50, 60들이 갖고 있는 그 노무현,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존경하는 대통령을 활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또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처럼 본인 정당에서 존경할 만한 선거 재료로 쓰일 만한 대통령은 미안하지만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저에게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노무현과 김대중과 김영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김영삼이 아무리 3당 합당을 통해서 정권을 가져가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집권 이후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봐왔잖아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조선총독부 폭파, 이런 국민들에게 어쨌든 성과로서 다가올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것 뿐이고, IMF를 오게 만든 김영삼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인의 시대 때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해준 김영삼과 김대중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고, 김대중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IT의 틀을 만들고, 그는 IT 대통령이고 문화 대통령이었고, 심지어 노무현조차도 김대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시스템과 체계에 약간의 보완을 했을 뿐이다. 김대중은 참 많은 걸 해낸 사람이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가 지난 5년간 보여줬던 정치라는 건 윤석열보다 훨씬 나은 정치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박근혜보다 훨씬 나은 평화 대통령이었죠. 이명박보다 훨씬 나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존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언급한 사람들 중에 이준석이 과감하게 쓸만한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김영삼을 쓰기에는 나라 경제를 말아먹겠다는 얘기냐? 이런 핀잔 듣지 않겠습니까? 선거 재료로서 쓰일 만한 대통령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노무현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박정희, 이승만 교과서 보고 찾아봐야 알죠. 김영삼도 너무 옛날 인물이에요. 김대중까지 가기도 어렵죠. 김대중은 또 너무 진보 정당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노무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인지도 높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한편으론 노무현을 갖다 쓰는 이유는 본인이 노무현 같은 따뜻함이라든지 노무현 같은 뭐랄까요? 특권의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그 인기 많았던 대중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봉하마을에 가서 즙을 짜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전략적이고 기획적으로 노무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괘씸하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세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노무현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노무현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소유할 건 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자들이 노무현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비아냥된다면 그 지지 자체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우린 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노무현 마케팅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준석이나 이준석 지지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를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을 탈취당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탈취.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에 대해서 탈취를 당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늘자로 16주기가 됐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제가 짚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잘 짚어주시겠지만, 노무현과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대척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같은 사람이 노무현은 계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뚫린 입이라지만 염치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페미니즘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의견을 과감히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도 어렵고 정리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어디까지나 안티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들과의 선을 긋는, 뭐라고 해야 될까, 갈라치기라고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꼈던 걸 그대로 얘기해볼게요. 3년 전에 느꼈던 감정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 똑같은 게,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아이디어인가?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이준석의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정부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한다.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간 핵심은 여가부 폐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의 공약을 계승하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이준석이 노무현처럼 노무현을 언급을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왜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됐는지, 그 어떤 근거가 무엇이고 철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라면서 당시에 이명박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노 전 대통령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대척점에 이준석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남자고요. 저도 가끔 레디컬 페미니즘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남녀평등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남자들도 때론 역차별을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만 남녀가 정말로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남녀가 어떤 차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면 전 그런 페미니즘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 중에는 안티페미니즘이라는 걸로 읽힐 만한 그런 행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여가부 폐지. 이번에도 여가부 폐지.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가부가 왜 폐지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여가부는 존속이 되고 여가부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의 공약은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제가 느꼈던 요거는 좀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하는 대목들이 보였을 정도로 기계적이든 뭐든 간에 남녀 간의 평등을 위시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고요. 노무현 정부도 성평등 정책을 굉장히 꾸준하게 추진했었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왕왕 있어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난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랑 입장이 비슷한 거죠. 저도 제가 난 페미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성평등이나 성평등적 관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존속이 돼야 돼요. 출산율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 등등, 가족을 꾸리는 것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을 돕는 것,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 역할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죠. 근데 왜 정부 부처를 줄이는데 항상 1등에서 빠지지 않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인가? 게다가 이준석은 심지어 실패한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까지 계승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것이 과연 그 입에 노무현을 올릴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 얘기도 해볼까요? 최저임금? 이게 진짜 되게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요. 왜냐면 또 오늘 그 TV 토론을 보면서 분노할 것 같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자신이 과거의 촌 출신으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분권에 가장 힘을 실었던 사람, 그래서 대선 기간에 행정수도 이전까지 공약에 내걸고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런 노무현이 이준석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을 보면 노무현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준석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은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나 오늘 열받네. 장애인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층이나 이 특정 집단을 가지고 다 같이 이용하는 출퇴근 수단에 끼어들어가지고 휠체어로 출근길 투쟁하는 방식이 맞아? 우리가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라는 걸 대한민국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조금만 좀 찾아보세요.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 욕을 먹더라도 지하철에 가서 출근하시는 분들 불편함을 끼쳐드리고 자신들 그런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동권 시위,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하는데 장애인들은 정말 한번 A라는 장소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출근하시는 분들 불편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방식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쟁 방식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문명적 투쟁 방식이라고 규정을 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그거를 의견 개진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편을 가르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불편하고 그런 방식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는데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가든 누군가 길바닥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 교통에 불편함을 끼치면 절대 다수가 그 장애인분들의 투쟁이나 노조의 집회 때문에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를 따지면 불법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고 합법적인 집회라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인데 이런 지하철을 막거나 휠체어를 끼워서라도 의견 개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헤아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적하는 건 저도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진 않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특정 집단이 우리가 이게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오히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해서 전체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만이 국민인 것처럼 정치권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 그것도 장애인들이 보기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비장애이든 장애인이든 국민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만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는 그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과연 그것을 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복되는 시위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불편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과연 우리는 해본 적이 있을까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물어는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나 뉴스 리포트 영상 같은 건 한번 찾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 자체를 비문명적 투쟁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거나 국민들이 인질이 돼서 전장현으로부터 시달린다라고 마치 악마화하는 정치인의 언급 이런 것들이 갈라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2007년에 제정됐습니다. 본질을 보자는 거죠. 누구나 불편하죠. 우리는 가끔 불편함을 겪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분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우리는 제대로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은 이미 몸이 불편한 상황인데 이동조차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는지
일본을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뭐 아마 마음은 비슷하실 텐데 의견이 달라서 댓글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신데요. 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본질은 우리 사회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한 적이 없어요. 많이 나아졌죠? 당연하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보면 지금 20년이 흘러갔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장애인들이 살만하다라고 누군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서울시에서 배정해주는 휠체어 택시라든지 혹은 휠체어를 타고 공공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불편함은 없는지 가만 살펴보면 시설이 낡아서 안 되거나 점검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저상버스 도입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스를 건너 뛰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인권 국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멀쩡한 사람들 위주로 살아야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면 되겠냐. 그런 걸 지향해왔던 대통령이 노무현입니다. 제가 뭐 비단 좌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하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또 이러실 거고 저는 좀 과도한 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라 저는 인간 복지만큼 동물 복지를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제 방송 구독 해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국가의 수준과 간디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람, 생명, 동일하게 본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떤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뭐 이 이상으로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할 거니까. 예, 오늘은 정말 한 주제 가지고 계속 얘기해봤는데 저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모두가 다 늙어서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동등하게 나이 다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제가 고양이 키우고 있는 것도 다 아실 거고 제가 뭐 동물 좋아하는 거 다 아실 텐데 저는 모두가 다 큰 사고 없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찾아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로드킬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전히 뭐 차량에 부딪혀서 죽거나 고라니도 죽고 멧돼지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그런 거 자체가 좀 보는 게 불편하고, 사실은 동물들 때문에 인간이 또 불편해지는 걸 인간들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로드킬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터널을 만들었던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좀 더 세상이 한 걸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상을 해보고, 어떻게 모두가 다 좋아질 것인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태 터널을 조성하거나, 하물며 인간도 아닌 동물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차갑게 내장이 터져서 죽어있는 걸 보고, 혹은 그런 사태가 인간에게까지 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였나? 그 회고록 이런 걸 보면 로드킬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랑 다음에 찾아가지고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뭐 인간도 인간이지만 그런 말하지 못하는 미물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 대한 따뜻함이랄까, 많이 사라져서 아쉬워요. 예, 그래요. 오늘 뭐 또 주저리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막 일장 연설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고요. 정리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을 그만 모독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노무현처럼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급하고 대선 주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어떤 권력 욕구라는 건 자유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쓰는데, 저는 진심으로 FM 코리아에서 정겔이라고 하나요? 정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개혁신당 당원들이나 개혁신당 지지자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지지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노무현과의 유사점이 뭐가 있는지 하나만 얘기를 해달라. 나는 정말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가 지지하는 후보가 노무현을 입에 담는 게 너무 불쾌하다. 오늘은 노무현 16주기였습니다.